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 24일 오전 10시로 잡혔죠. 여기서 이제 쟁점과 어, 몇 가지 이제 윤석열보다 한덕수 탄핵 선고를 왜 먼저 하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는 5가지인데요. 국회목 재판관 임명 거부, 그리고 12상 계엄 관련 내란 공모, 그래서 내란을 묵인, 방조 등 공모하지 않았느냐, 이것과 그리고 내란 상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상설 특검법의 경우는 어, 국무총리가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 대행들이 이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특검 임명을 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내란 상설 특검 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설 특검 임명을 그동안 회피해 왔다. 이런 부분도 지금 탄핵 소추 사유로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당 한동훈 그 국민의힘 당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비상계엄 이후에 비상계엄 전국 어떤 수습 방안으로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을 시도한 하면서 그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탄핵 소추 사유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윤건희에 대한 어떤 특검법을 거부해왔다. 이 5가지가 탄핵 소추 사유인데, 우선 첫 번째 국회목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국회와 최상목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판권 임명권 행사는 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 헌법 소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 대행, 이게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그러니까 그 당시 권한쟁의에서 지금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지만, 당시 헌재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재판관 공석 사태를 회수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해야 할 구체적인 자기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자기 의무라는 거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책임을 지고 있고 반드시 법적으로 안 했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자기 의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어, 헌재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유연이다. 이런 내용을 결정을 한 거죠. 이런 어떤 유연임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전히 지금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나중에 어떤 형사적인 책임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 헌재 결정에 유추해 봤을 때 한덕수 총리의 어떤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회목 재판관 임명 거부한 부분, 조한창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3명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들어서 마은혁 재판관을 뺀 정계선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했고, 마은혁 재판관이 1명이 남아 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들어서기 앞서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 3명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없으면 임명할 수 없다. 여야 합의를 이유로 해가지고 거부해 왔는데, 이 부분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지금 하나가 들어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국회와 최상목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 이 결정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 내린 부분을 유추해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헌재는 위헌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국무총리직,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직에서 한덕수를 파면해야 할 만큼 중대한 잘못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저도 지금은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중대한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헌재 재판관이 6인 이상이 된다면 당연히 인용이 돼서 한덕수는 파면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6명에 미치지 못한다면 기각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일 24일 날 오전 10시 선고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 헌재가 판단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여기서 따로 해설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의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데 있어서, 탄핵 의결하는 데 있어서 의결 정족수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당시 국회가 한덕수를 탄핵 의결을 할 때 그때 정족수는 국무위원 탄핵 정족수로 봤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과반수 이상이면 탄핵 의결이 되는데 대적의원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151명만 넘으면 국무위원들은 탄핵안이 가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국무위원으로 볼 경우는 151명 이상이면 되는데, 당시 한덕수가 맡고 있던 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게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이 계속 지적했던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조기원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200명 이상이 필요한데 그 당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192명이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국무위원 탄핵 가결 정족수 그 기준은 훨씬 차고 넘치게 넘었지만 3분의 2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 기준은 넘지 못했다. 근데 여전히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들은 대통령에 준해 가지고 탄핵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헌재가 그날 또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판단을 해야 되냐면, 만약에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를 적용한다고 이렇게 된다면 200명 이상으로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200명이 안 된 상태에서 국회가 탄핵을 했다. 탄핵안을 의결한 것으로 해서 헌재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헌재 접수된 것 자체가 이게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헌재 접수시킬 수 없는, 탄핵안을 접수시킬 수 없는, 절차적으로 없는 상황인데 절차적으로 그걸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절차적인 위반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각하를 합니다. 각하하고 기각은 판단해서 헌재에서 판단을 해서 그 헌재 재판관들의 어떤 그 찬성과 반대 이 여부로 해가지고 그 3분의 2 정족수가 채워지면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렇게 이걸 다투지만 각하라는 거는 어떤 절차상의 요건, 그래서 헌재가 이걸 심사할 요건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 하는 경우가 각하입니다. 그래서 각하가 될 경우에는 아까 쟁점 5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아예 안 하고 아예 각하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수 언론들이나 그리고 그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내용들은 저는 억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면이라는 것은 대통령 신분에서, 윤석열 같은 경우 대통령 신분에서 파면하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이렇게 파면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신분이라는 걸 파면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통령 신분은 윤석열이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탄핵이 됐지만 그거는 헌재 징계 청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징계 청구가 돼서
그 직무만 정지된 상황이죠. 그 직무가 정지된 걸 한덕수가 대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경우에 한덕수의 신분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신분은 없습니다. 신분은 국무총리입니다. 신분이 국무총리라는 것은 국무위원회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이런 각하는 터무니없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터무니없는 억지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의 억지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할 텐데, 제가 예상해 보건대는 당연히 국무위원 탄핵 의결 가결 정족수로 헌재가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5가지 소추 사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헌재가 쟁점에 대해서 판단할 거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확실한 거는 첫 번째, 국회목 헌재 재판관 3명을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위헌 판단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한덕수를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제에서 파면할 거냐? 이 부분은 정말 중대한 잘못이 아니냐? 이걸 헌재가 그날 판단을 해서 파면할 거냐, 기각할 거냐 이렇게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덕수를 파면한다, 그러면 여전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겠죠.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러 가지로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유연적인 부분인데, 이것도 유연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개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한덕수가 이 요건으로 국회목 임명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파면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그 헌재가 파면할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대한 잘못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뭐 그 다음에 탄핵 절차가 개시되고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된다면 헌재에서도 탄핵 파면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덕수가 정무 복귀할 것이냐, 파면될 것이냐, 그 이후의 상황들에 따라서 전국이 좀 많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상목 탄핵이 실제적으로 어떤 탄핵 의결이 되고 헌재 탄핵 소추안을 접수를 시키게 될지, 아니면 너무 한덕수가 탄핵되고 그다음에 최상목이 탄핵되면 또 그다음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되는데, 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라고 해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보다 더 낫다 되지,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거든요. 과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들을 보면 윤석열이 교육에 대한 무슨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아부하게 바빴던 그런 어떤 스타일로 볼 때 최상목보다 더 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가능성도 희박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이후에는 전국이 많이 어떤 변수들이 상당히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가 먼저냐, 윤석열이 먼저냐, 그러다가 지금 한덕수가 먼저 잡힌 거거든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가 먼저 잡혔는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윤석열이 탄핵 가결이 된 게 작년 12월 14일입니다. 한덕수는 12월 27일이고요. 근데 윤석열이 더 먼저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왜 한덕수부터 먼저 탄핵 심판 선고를 하느냐? 어제 야당이 이제 그래서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입선출 원칙에서 어긋난다, 유감 표명을 했는데, 현재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변론이 끝난 순서대로 한다. 그래서 윤석열은 워낙 그 중대한 내란 행위다 보이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한덕수는 임명직인데,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어떤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변론도 11차례인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한덕수는 뭐 그보다는 변론이 훨씬 적게 됐고요. 그래서 윤석열은 이 윤석열에 대한 변론보다는 한덕수에 대한 변론이 더 먼저 끝났다. 예. 그래서
이 변론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한덕수가 먼저다. 그래서 헌재 입장에서는 변론이 끝난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헌재가 이 변론 순서대로라는 그 어떤 그 프레임을 짜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이 3월 26일인데 이 즈음에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의도했는지 아닌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3월 26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24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날 오후에 또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을 공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가 되면 어찌 됐든 간에 그 주에 다음 주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날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항소심 선고 날인 26일에 맞출 수도 있고요. 근데 그날이 무슨 전국 고교 모의고사 일이어서 그날은 안 할 것이다. 라는 또 예상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26일 날 할 수도 있고 목요일 27일 할 수도 있고 28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같은 경우 다 대부분 금요일 날 해왔다. 왜냐하면 파장이 크기 때문에 주말을 끼고 그 앞에 금요일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전례에 비춰 본다면 28일 선고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르면은 26일 선고가 될 거고요. 늦어지면 28일 선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